다음으로 청소년 성폭력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상담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했는지 등 주변 체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또 이런 모두인지 이런 관계들을 누구와 의논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또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또 재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았는지, 2차 피해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적응 수준, 기능 수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이런 큰 좀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자살 생각이나 자해 시도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유무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 청소년 당사자의 인식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염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염려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아직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지지체계가 빈약할수록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상담원은 이 청소년에게 충분한 지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담원의 충분한 지지와 조언을 통해서 어, 이 상담이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거를 상담원은 짚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지, 왜 원하지 않는지를 좀 짚어보는 거, 질문해보는 거, 물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피해가 일어났다. 그런 죄책감 가질 수 있거든요. 또 혼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부모가 자신에게 실망할 거라는 불안감, 또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고 부모가 일을 너무 많이 맡거나 일을 확대시켜서 문제를 더 크게 여길 거라는 두려움. 예를 들어 보면 뭐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 사건,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기관과 더불어 고소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부모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거나 혼날까 봐 이런 것들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부모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상담원은 청소년 내담자의 이러한 감정들을 잘 다루면서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소통에 상담원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는데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내담자와 함께 부모와 어떤 소통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시에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동성 여부입니다. 예, 동성 여부는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대체로 피해자 단독으로 상담할 때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인해서 또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로 인해서 임신 중단 또 수술 어, 등의 문제로 상담 시에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담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여부들을 좀 고려하면서 상담 이어가는 거 중요합니다.